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뉴욕 주정부는 뉴욕주에서 영업하는 네일살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조만간 네일살롱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뉴욕 주정부 관계자는 18일 오전 플러싱 한인네일업소 핑크네일살롱 앞에서 뉴욕 한인네일협회와 아시안계 시민사회단체인 아주평등회 등이 함께 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정부 차원에서 네일살롱 노동 조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견에 참석한 한국계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도 네일살롱 간 경쟁이 치열해진 과정에서 저임금, 환경 문제 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이들 문제를 긍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견에서 한인네일협회 이상업 회장은 네일살롱에서 발생한 노동 환경 문제는 특정 업체나 특정 국가 출신이 운영하는 살롱의 문제가 아니라 네일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따라서 네일업계와 주정부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일부 네일살롱에서 발생한 문제를 특정 국가 출신이 운영하는 네일살롱 또는 전체 네일살롱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주정부는 지난주부터 주내에서 영업 중인 네일살롱의 노동 조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시도 이번 주부터 관내 네일살롱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18일 기자회견에 앞서 뉴욕 한인네일협회는 지난 16일 한인 단체장과 지역 정치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모임을 갖고 뉴욕타임즈가 지적한 네일업계의 문제점에 대해 업계가 자발적으로 문제점을 개선하고 뉴욕주의 규정을 준수하는 방향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플러싱의 한 한인은 이번 네일업계 소동은 뉴욕타임즈의 과장보도 문제와 뉴욕주 당국의 업계 단속의 처벌 문제 두 가지로 봐야 한다며 뉴욕주의 단속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지만 뉴욕타임즈의 과장보도로 인한 한인 사회의 이미지 실추는 어떻게 대처할지 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6월 19일에서 21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18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가 참여 인원 2,700여 명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18일 뉴욕을 방문한 재미대한체육회 회장단은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대회 홍보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히며 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안경호 재미대한체육회장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체육회의 성장과 도약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로라고 생각한다며 행사 준비 90%가 끝났고 여러분의 성원만이 남아있다. 체육회는 물론 미주 전체 한인 사회를 하나로 묶는 이번 축제를 통해 미주 한인 모두 하나가 되자고 말했습니다. 제18회 미주 한인 체육대회는 최다 참여 인원 이외에도 행사를 준비하는 주축이 1.5세들로 구성돼 1세와 1.5세, 2세를 잇는 행사로서의 의미도 큽니다. 주최 측은 폐막식 때 1.5세, 2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바베큐 파티와 밴드도 처음으로 마련해 세대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힘썼습니다. 행사 조직 위원장인 샘정 워싱턴 대한체육회장은 뉴욕 한인 체육대회는 미국 내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한인 사회밖에 없는 행사라는 가치와 함께 한인 2세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한다며 온 세대를 아우르고 가까워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에 한인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미주 한인 체육대회는 올해 20개 종목에서 25개 지역협회 2,700여 명의 선수들이 3일 동안 각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격돌합니다. 뉴욕은 종합 우승을 목표로 시합에 열리는 20개 종목 중에 14개 종목에 참가하며 선수 220여 명, 집행부 40여 명, 근거리로 인한 참여 선수 증가 등을 감안해 약 300여 명 규모로 참가합니다. 저희가 6월 19일서부터 21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전 미주 한인 체육대회에 참가합니다. 한인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며 여러분의 청소년 자녀들과 체육 동호인들 그리고 온 동포들이 함께하는 체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뉴저지는 8개 종목에 선수단 205명이 참가합니다. 올해 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캐나다 선수단이 야구와 아이스하키 부분에 참가해 미주 선수들과 맞붙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북부 뉴저지에 대한 순회 영사 활동을 실시합니다. 북부 뉴저지에 대한 순회 영사 활동은 6월 11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뉴저지 한인회관에서 열리며 자세한 구비 서류에 대해서는 뉴욕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총영사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속하고 질서 있는 민원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플러싱 공영주차장 건너편에 위치한 플러싱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의 꼼꼼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한인 노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플러싱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는 매주 수요일 오전 백내장과 당뇨병 등 건강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건강교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 시간은 건강자료를 세심히 준비하고 대형 스크린을 통한 입체적인 설명을 진행해 회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센터는 또 회원들의 몸 상태에 맞는 적절한 운동 교실도 곧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어머니들이 여기 와서 건강해지셨다고 맨 처음에는 그냥 억지로 막 우리가 오셨는데 매일매일 정말 20분, 30분씩 운동하시면서 허리도 펴시고 웃음이 밝아지셔서 그때 정말 기쁩니다. 이 밖에 플러싱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는 성공적인 노년을 위해 회원 간의 공동체를 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격동의 현대사를 겪어온 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국제시장이 미 의사당에서 선을 보입니다.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의 명예회장인 찰스 랭글 연방 하원 의원은 다음 달 3일 오후 6시 미의회 오리엔테이션 영화관에서 영화 국제시장의 특별 상영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영화가 미국 의회에서 상영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상영회는 다음 달 중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을 겪으며 굳건한 혈맹 관계로 발전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회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랭글 의원은 지난해 3월 재미 이산 가족이 북한의 가족과 만나도록 북한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했다가 자동 폐기되자 올해 114대 회기가 시작되자마자 로이스 위원장과 함께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다시 제출했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주택 착공 건수가 최근 7년여 동안 최고치까지 증가하면서 주택시장 호조와 미국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미 상무부는 지난 4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연간 환산 기준 113만 5천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2%가 증가했다고 19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2007년 11월 이후 7년여 만에 최다 건수로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102만 건도 웃돌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